유골함. 캐나다에 사는 후배가 지난달에 다녀갔다. 후배는 마누라 죽고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정말 그렇게 슬플까 상상이 되지를 않는다. 후배 말에 의하면 서로 너무 사랑했었다고 한다. 때론 마누라 따라 가고 싶은 심정이란다. 현대판 순정파 비애를 보는 것 같다. 반대로 어떤 놈은 마누라 죽고 표정 관리가 안 돼.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주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다. 지난달 우리 집에서 그 순정파 후배를 위해 독거노인 캠프에서 소개한 독거녀 로즈메리와 합숙을 하며 그런대로 눈이 맞아 잘 소통하고 지내는 중이란다. 후배는 일단 죽은 아내와 살던 정든 캐나다 집을 수라해 팔고 로즈메리가 사는 가까운 캐나다 밴쿠버로 이사를 갈 것 같다. 아마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사랑을 나눌 것 같은 가운이 돈다. 여행가인 독거녀 로즈메리는 시애틀에서 잘 살고 지금은 역마살이 있는 그녀는 한국과 베트남에 여행 중에 있다. 세상에 그렇게 팔자 좋은 여인네도 드물 게다. 남편이 죽고 물려준 재산이 넉넉한 독거녀들끼리 뭉쳐 1년 내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게 취미들이다.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어떤 여자는 속삭이는 서방이 명이 길어 오래 살아. 여행은커녕 그놈 수발하다 죽어가는 여편네도 있는데 말이다. 히읗. 아무튼 순정파 후배는 사랑했던 마누라 화장한 유골함을 자기 방 머리맡에 두고 지내다고 소식을 들었다. 글쎄 밤이 되면 무섭지 않냐고 하니 정반대로 적적하지 않고 편안하시단다. 후배는 겨우는 이제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자기 이웃에 사는 김박사란 친구는 20년 전에 상처했는데 아직도 유골함을 모셔놓고 함께 산단다. 물론 재혼을 해서 잘 살면서도 옛부인의 유골함을 다른 방에 모셔놓고 산단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난 이 이야기를 듣고 마누라의 사랑과 미련이 이렇게 강한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래 간만히 생각해보니 부부의 이별 남의 일이 아닌 듯 나도 모르게 어깨가 시려져 왔다. 가끔 이런 마누라 유골함 이야기를 꺼내면 마누라와 정색을 하고 우째 당신이 먼저 안 죽고 나를 먼저 앞세우는 가정을 하느냐며 웃긴다고 쏘아붙인다. 히읗. 사랑과 미움, 봄 기운이 올라와서 인지 천지가 아름 다워지기 시작을 했다. 헌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다. 재채기 나기 시작하더니 콧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꽃가루 알러지 시즌이 드디어 돌아왔다. 눈도 가렵고 몸이 이상하다. 히읗. 오늘부터 알러지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시간만 나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곤 한다. 대부분 혼자 잘나고 혼자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기 마련이다. 아쉬운 게 있다면 한 가지 그놈의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사랑받을 일도 없다. 왜 그 돈도 안 트는 사랑을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 공장이 녹이 슬어서 인지 모르겠다. 사랑한 지가 아주 오래돼 참 어색하다. 히읗. 예전엔 선수였는데 말이다. 한편으론 사랑은 못 받을 지언정 미움은 받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미움을 받는 7가지가 인간형이 있다고 힌다. 나쁜 점만 들춰내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편견이 있는 사람, 불손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따지고 보니 미움을 받을 만한 짓거리를 하고 사는 것 같다. 오늘부터 누가 됐든 간에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 되자고 노력해야겠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즐거움과 행복은 배가 된다고 한다. 사실 오로지 뜻을 같이 할 친구는 매일 노는 너구리들 뿐이 아닌가 싶다. 어제는 핸디 세계인 너구리가 탈탈 털렸다. 김전무가 사정없이 털었다. 히읗. 가끔 이런 날이 있어서 향복하다. 살림살이 기쁘지 않은 소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평소 내던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가 갑자기 부과될 때 그렇다.
HOA가 시도 때도 없이 오르곤 한다. 아내 차가 전기차 복스바겐 ID. 지난번 카드 레일을 받아 수리비가 2,800불이 나왔었다. 그리고 지난달에 유리창이 돌에 맞아 금이 갔었다. 아내는 무료라고 유리창을 갈았다. 물론 디덕터블이 없었다. 헌데 260불 내던 보험료가 404불로 내라고 통보가 왔다. 고친 수리비가 공짜가 아니었다. 현재 복스바겐하고 에큐라 MDX 5년 된 차하고 벤츠 ML 350 12년치 된 중고차 보험료가 좀 빡센 듯하다. 물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있을 비에 옷이 젖어가는 듯하다. 히읗. 거기다 보너스로 오늘 지난번 교통딱지값 132불을 코트에 내고 왔다. 관세 전쟁으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전 세계가 어렵게 돌아가는데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닌 듯 싶다. 경제 뉴스를 보면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바람에 공연이 불안해지고 있는 판이다. 이때 개인 사업이라도 했으면 어쩔까 생각만 해도 하늘이 노래지지 않을까 싶다. 거기다 대학을 졸업하는 애들이 취업이 안 돼요. 여기저기서 한숨을 짓고 있는 판이다. 군대 있을 때 그랬다. 아무리 함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위안을 주었다. 어쩌거나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제대할 날은 다가온다는 의미다. 그래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해지고 힘들어도 세월은 흘러간다.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며 희망을 가져보자. 미래를 내다보았는지 아내는 칠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투잡을 뛰고 있다. 히읗. 믿을 건 마누라 밖에 없다. 납작 엎드려 마누라 일이 잘 되기를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참 그동안 간사하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간사해진다. 히읗. 세상과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투태세로 들어가 본다. 일단 절약 모드를 발동하자. 일단 골프 내기라도 이겨서 지출을 줄이자. 하루에 한 끼를 줄여 두 끼만 먹자.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기름을 아끼자. 전기세 지리자 한 등만 켜기. 카자노를 절대로 가지 말자. 아프지 않게 몸 관리 잘하자. 마누라한테 버림받지 않게 잘하자. 당분간 해외여행을 안 한다. 히읗. 아버지의 사랑. 사람은 죽는 날까지 서로에게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나의 글쓰는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생각지도 않은 독자의 삶을 듣는 기쁨이다. 그런 독자를 우연히 만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우연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배움을 책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살 속의 대화를 통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난 요즘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사랑이 떠나간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있다. 글쎄 어떻게 생겨 먹은 인간이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살고 있을까? 자책도 해보지만 답이 보이지를 않는다. 여자 선배님 한 분이 무조건 기라고 하는데 며칠 기다가 못 견디고 돌아서곤 한다. 희한하게 어제 텍사스 사시는 우리 부부와 같은 연령대에 사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해 그 상황을 잘 경청하게 되었다. 남편분은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서 1년의 절반 이상을 사시고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잠깐 마국에 상주한다고 한다. A 여인은 아직도 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 우리 집과 서식하는 방법이 너무 바숙하다. 거기다 대화는 말이 안 통해 사절이란다.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속이 뒤집어져 미친단다. 우리보다 상태가 더 심하지 않나 싶다. 히읗.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70대 문제의 부부가 아닌가 싶다. 자, 중요한 사실은 성장 과정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사랑받고 산 사람이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 A 여인의 진솔한 독백을 들었다. A 여인은 딸사에 아들 하나인 가정에서 자랐단다. 헌데 아버지의 사랑이 특별하셨단다. 왜 아들보다 딸들에게 그렇게 잘하셨단다. A 여인이 학교 가기 전날 빨아놓았던 하얀 운동화가 마르지 않았을 때 아빠는 손수 연탄불에 말려서 주신 곤 희셨단다.
밥 먹을 때 계란찜이 올라오면 4등분하여 딸들 밥에 올려주시고 일일이 밥을 비벼주시고 옆에 붙은 차투리 계란을 아빠는 잡수셨다고 회고했다. 미국에서도 자상한 아버지는 딸들이 집에 오면 자동차를 세차해서 기름을 다 채워주신 곤 하셨단다. 정말 자상하셨단다. 하루는 남편에게 딸이 방문했을 때 기름 좀 채워주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단다. 마시는 것이 있으면 남편은 먼저 자기 입속으로 들어간단다. 평소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히읗. 자, 친정 아버지 같은 남편과 너무 대조가 되며 그런 변하지 않는 남편과 살자니 얼마나 여인들이 힘이 들었을까. 결론이 포기였단다. 김전무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 가운데 1인이다. 이런 살인들의 공통점이 특징이 절대로 먼저 사랑을 못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줌마들은 주구장창 지치지 않고 먼저 사랑을 표현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인간은 일단 받으면 배로 줄 수 있는 인간형이지 않나 싶다. 결국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은연중에 아버지 같은 남편의 기대가 인생을 힘들게 희는 원인도 있다고 본다. 이런 케이스의 해결책은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않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 여인은 자식을 위해 언제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글쎄 난 그렇게 절대 못한다. 절제.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잘 쓰고 살 수 있을까? 나의 경우는 한 달에 쓰는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다. 잘 절제하면 매달 버는 것하고 쓰는 것이 그냥 전양 똔똔이 되는 편이다. 헌데 요즘 과외 돈이 주머니에서 술술 새고 있는 듯하다. 연초에 봉투에 캐시가 꽤 있었는데 어제 보니 반으로 줄었다. 인색하고 독하게 살면 돈이 새지를 않는데 조금 느슨하면 그래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고 여유를 부리면 돈이 술술 사라진다. 평소 난 도박기가 있어 카지노 게임을 좋아해. 그쪽으로 돈이 조금 새는 편이다. 히읗. 이건 만성 우울증 해소 치료비라고 생각해 쓰고 있는 형편이다. 우울하다가도 카지노의 시자만 봐도 가슴이 뛴다. 히읗. 거기다 썩을 놈의 내기 골프에 좀 많이 쓰는 편이다. 아무리 피곤해도 골프 모자를 쓰고 골프장으로 향할 때 모든 스트레스와 질병이 치유되는 듯하다. 젊은 너구리들이 얼마나 잘 쳐대는지 늙은 너구리가 승률이 낮은 편이다. 젊은 너구리와 놀자니 수업료를 내고 젊은이들의 길을 받아 젊게 사는 편이다. 사실 아파서 병원 가져다 줄 돈을 카지노와 골프장에 다 갖다 주고 사는 편이다. 친구 부인이 그런 돈 아깝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글쎄 아까우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만 즐거움을 사기 위해 활동비는 써야 하지 않겠냐고 독백을 했다. 난 요즘 여행을 다니지 않아 비행기 같다고 여행 경비가 전혀 들지를 않는다. 주변에 돈이 있는데 외로운데 대다 우울증에 시달려 사는 인간들이 덜어있다. 어느 날 자기가 친 공을 모르고 남의 공을 칠 때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한다. 히읗. 그런 날이 오면 인생 끝이다. 어쩌면 뇌졸중 뇌출혈 치매 예방의 숫자를 세는 카드와 골프가 최고가 아닌가 싶다.